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보좌관,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따르지만 이번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매드팩토 진단 영상입니다. 매드팩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바이오를 좋아하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거고요.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테라제니텍스의 바이오 연구소에서 분사해서 2013년에 설립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테라제니텍스고 김성진 대표는 2대 주주입니다. 작년 12월 19일 상장했습니다. 아직 1년이 채 안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주가가 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단 영상을 준비해서 올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가 상승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9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전이성 위선암 환자 대상 파클리탁셀 병용 투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또 오는 11월에는 미국 면역항암학회에서 임핀지 병용 비소 세포 폐암 데이터를 발표할 기대감이 상승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별만 말씀드리면은 또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갖고 제가 날짜까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유럽 종양학회 ESMO, 줄여서 ESMO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빨강색으로 네모칸 쳐왔는데 9월 19일에서 9월 21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10월 16일, 10월 18일도 있고, 그래서 보면은 9월 19일에서 9월 21일 요때는요 개회식이 있고 대통령 심포지엄이 있고 논문 세션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짜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이제 과학 주말, 하나는 에듀케이션, 이제 교육 주말이라고 해서 교육 세션, 협력 세션, 세션 실습 등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회식은 여기 첫 번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9월 19, 21일로 좀 타겟을 맞추는 게 맞긴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렸던 11월 미국 면역항암학회 SITC는 이번이 제 35회입니다. 35회인데 11월 9일에서 11월 14일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작년 12월 임상 결과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임상 2회 이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꼭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벌써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여러분, 매드팩토 하면 뭐죠? 매드팩토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죠. 그냥 잠자다가도 그냥 물어보면 매드팩토 하면 뭐? 네, 바로 벡토서팁입니다. 벡토서팁. 여기 자료를 보시면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다국적 제약사와의 계약 체결 현황이 있는데, 역시나 보시면 계약 상대방도 있고 계약일도 있긴 한데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있는데 다 뭐죠? 벡토서팁. 그쵸? 그리고 또 아래를 보시면은 여기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에도 항암제 쪽에서 벡토서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자료는 또 뭐죠? 이 밑에 자료는 벡토서팁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을 알 수 있는데, 이건 역시나 전자공시 시스템에 잘 올라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제 벡토서팁의 특징을 요약해둔
이건 역시 전자 공식 시스템이 있는데 매드팩토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셔도 벡터 서티브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유전 독성이 없고요, 뭐 빠른 흡수가 되고 등등 이 특징입니다. 김성진 대표는 말합니다. 벡터 서티브의 목표는 두 가지라고. 첫 번째가 모든 암에 쓸 수 있고, 두 번째가 모든 항암제와 병용 가능한 치료제로 입증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최근에는 제넥신과도 병용 협약 체결 맺었죠. 아스트라제네카, 머크 등 글로벌 제약사와 임상시험을 협력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벡터 서티브, 여기 특징 좀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좀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암세포는요, T, G, F, 베타. 대부분의 암세포는 요 녀석을 TGF, 베타. 요거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TGF, 베타는 뭐냐면 형질전환 증식인자라고 합니다. 형질전환 증식인자. 뭔가 좀 듣기만 해도 뭔가 안 좋은 녀석 같죠, 그렇죠? 암세포가 얘네를 많이 만들어낸다고 하니까 요 녀석이 병세를 악화하는 방향으로 촉진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면역세포의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면역세포가. 근데 그것도 방해하고 억제해요. 그리고 암줄기 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유도해서 항암제 내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형질전환 증식인자 요 녀석이. 그런데 벡터 서티브는 뭐냐? 이 형질전환 증식인자 이 녀석을 표적으로 하는 혁신 신약인 거죠. 기존의 화학요법제,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와 주로 병용요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쓰이다가 이제 벡터 서티브를 병용해서 같이 쓰면은 훨씬 효과가 좋아지니까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개발될 수 있는 것은, 병용 임상시험이 미국,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 것은 벡터 서티브이 모든 암에서 다량 분비되는 물질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신문 기사를 제가 좀 캡처해서 왔는데요. 작년 12월 6일 기사예요. 12월 6일. 그러니까 상장 전의 기사죠. 그쵸? 매드팩토, 베톡, 서티, 면역 항암제 병용 결과 고무적이고, 내후년, 이때는 2019년이었으니까요. 내후년 기술 수출. 그러니까 이미 작년부터 내년 기술 수출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도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수급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 이 파란색 있잖아요. 파란색은 외국인 보유 비중, 외국인 보유 비율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외국인이 좀 의미 있게 좀 들어오기 시작했죠? 5월 중순. 5월 중순 이후부터 파란색 선, 외국인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분을 늘려왔고, 그래서 8월 24일자 외국인 지분율을 보면 4.42%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3개월 동안 4% 넘는 지분을 사오고 있구나 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은 뭐죠? 거래량 아래 보시면 빨강색이에요. 그쵸? 빨강색. 기관 누적 순매매주. 그럼 기관은 언제부터 좀 들어왔죠? 여기 보시면 8월 중순 전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7월달 들어서 주가가 한 5만 초반부터 상승했잖아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도 좀 일부 있었지만 기관이 큰 역할을 했구나. 그 중심에는 기관이 있구나 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오늘 장중 3시 넘은 수급인데, 기관은 좀 팔고 있지만 외국인은 좀 매수하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주가가요,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난 8월 3일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무려 장중에 16%까지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죠. 주가는 좀 많이 올라왔고, 또 심리적으로 부담될 수 있는 10만원이라는 앞자리가 바뀌니까요. 9에서 10으로. 뭔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부담될 수 있는 곳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보통 이러면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보통 진행되죠.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다음에는. 그런데 이와 같은 장대 응봉과 변동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조정도, 큰 가격 조정도 없고 기간 조정도 그냥 좁은 박스권에 갇혔다가 한 달도 이와 같은 장대 음봉, 변동성이 굉장히 컸고 그 기간으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때의 고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온다는 것은 참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벡터 서티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를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트만 보고도 접근을 하셔도 얘 뭐지? 거래량도 좀 잠겼고 뭐가 이렇게 강해?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안 그런가요? 아마 제 말씀에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참 힘이 정말 강한데 이런 느낌을 받는 하루다. 8월 25일의 흐름을 보면. 그래서 흐름을 보면요, 향후 오늘 이제 분 차트를 보시면요, 15분 차트에서 이제 아침부터 막 거래 터지면서 상승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꾸준하게 한 96,000원까지 올라온 다음에는 꾸준하게 점진적인 계단식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좀 올려놓고 지금처럼 분차트에서 계단식 상승 나오잖아요. 쉽게 버티지 못하죠. 고가권에 산 사람들도 그렇고 예전에 고가권에 물린 사람들도 급등하면은 이제 가는구나 마음 편할 텐데 분차트에서 98,000원 전에서 왔다 갔다 하고 97,000원 왔다 갔다 하고 또 99,000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이제 갈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제 회사 믿고, 그쵸? 예, 그래서 분차트 흐름을 보더라도 괜찮다. 그럼 중요한 가격이 어디냐? 목표가는 누가 알겠어요, 그쵸? 예. 근데 향후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출렁거린다고 해도 종가상 94,400원만 강하게 지켜낸다면 견조한 모습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흐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향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또 방송 제가 썸네일에도 날짜 딱 박아뒀는데 날짜 달력에 체크해 두시고 기관 외국인 수급 체크하시고 앞으로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뉴스 또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업데이트되는 뉴스나 살펴볼 내용이 있으면은 또 다음 시간에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물 아래 좋아요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명을 선택하시면 타이밍 빠르게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